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관련된 법규가 뭐가 있어요? 건설기술관리법이 있고요. 환경관리법이 있고 계약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해계 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좋은데요. 건설기술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법이 있다. 요 세 가지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기법을 읽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읽어본 적이 없으면은 읽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 시키는 거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을 이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면요, 뭘 물어보면 학회지를 읽어봤냐 이걸 물어봐요. 토목 학회지를 읽어봤냐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건설 기술자, 기술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만약에 토목 학회지를 난 꺼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유료본 작사라는 거야. 그래서 토목 학회지 그러면 만약에 읽어봤다 그러면은 그럼 8월호에 뭐가 실려 있었냐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학회지를 보시다 보면요, 기술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목 학회지에 보시면요, 토목 학회지에 보면 공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기사 이래가지고 한두 건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대신 노트도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주로 저는 기술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대신도 터널, 뭐 신메터널, 뭐 어스앵커, 소일 레일링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고요. 토목 학회지에. 그 다음에 요 캠, TRCM, 대신도 터널 이런 것들이 학회지에 실렸어요. 캠, TRCM, 그 다음에 대신도 터널, 요번에 시험 문제 낸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학회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근데 소일 레일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친환경 호환 이런 거, 그 다음에 저탄소 주거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학회지에 실려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하고 계세요. 아스팔트 이런 게 학회지에 실려 있다. 그런 게 몇 월호냐? 그러면 몇 월호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요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놈 진짜 읽어봤구나. 근데 학회지를 읽어봤냐? 근데 읽어봤습니다. 근데 뭐가 실렸더냐? 그런 이런 걸 얘기를 못하면은 거짓말 시킨 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지? 그러면 거짓말 시켰다고 또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다른 거 몰라도요. 이게 몇 월호냐라면 그 호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공기법 우리 건설기술 관련된 법규가 뭐가 있다고요? 따라서요. 건설기술관리법. 그에 따라서요. 건설기술관리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설계 변경 기준 이런 게 있죠. 해계 법규잖아, 우리한테는. 그래서 발주처가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해서 시행하는 공사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집 앞에 맨홀 구덩이 하나 만드는 걸 갖다가 건설사업관리로 발주 안 하겠죠. 여기서 건설사업관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CM을 얘기하는 거죠. CM 발주 대상 공사가 주로 공항, 인천공항, 이거 CM 했죠. 백태래들이 철도, KTX, 근데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주로 CM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대형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막 이런 거. 그래서 교량댐 하천항만이 주로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맨홀은 절대로 CM으로 발주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CM의 업무 내용은 어떤 게 있느냐. CM의 업무 내용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공품 원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품 원활한. 따라서 공품 원활한. CM의 업무 내용을 얘기하라면은요, 사업 발굴로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얘기하는 게 답이죠. 요건 답변할 수 있겠죠? 제목은 좀 메모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공기법이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이란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있어요. 메모하세요. 면접 보러 오신 분은.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공사는요,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 Quality Control Program 이렇게 얘기해. Quality Control Program.
그래서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공사는 이렇게 하는 거. 요거만 외우면 돼. 요런 건 안 해도 됩니다. 건축 공사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품질 시험 계획이라는 거는 요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 공사입니다. 요거만 외우셔야 돼요. 요거까지 몰라도 되는데 요거까지 다 빼라면 이제 더 똘똘하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를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공회사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한테 제출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품질관리 계획을 절차,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자 어지간 수립 절차 이러면은 시공사가 작성해가지고 감리자한테 제출하고 발주처에 제출해서 승인을 듣게 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기법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건기법에 있는 거거든요. 건기법상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시험 문제 잘 하죠. 품질 전문 검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는요.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 기관이다.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이것까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품질 전문 검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은 어떤 게 있냐. 품질 전문 검사 기관. 내는 뭐가 있냐. 요거. 공인된 시험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요거 한 줄만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건기법상에서 얘기하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설공사에는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 공사는 공사비가 얼마나 그랬어요? 500억 이상 공사를 그랬습니다. 근데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돼서 일해야 되는 대상 공사가 있어요. 요거는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공사는요, 무조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 요거만 외우면 돼. 요 밑에까지 외우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요 작성 방법 얘기하는 건데 공사 개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안전 점검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교통 시설에 대한 안전 설비 계획, 그 다음에 안전 관리비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걸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써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배님들이 말이죠, 안전관리 계획은 현장에서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아는데 안전 점검 계획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계획표를 내라는 겁니다. 이거 공정별로, 공정별로 교량, 댐, 하천항만, 그러면 교량, 안전점검 계획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이거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정별 안전 점검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나만 메모하시고요. 지금 면접 때문에 오신 분들은 이 제목만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기법상에서 규정하는 중대 건설 현장 사고에는 어떤 게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 중대 사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한다. 중대 사고. 이거는요, 한마디로 구조물이 붕괴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중대 결함, 그럼 구조물이 붕괴된 거, 터널 붕괴된 거, 교량 붕괴, 소록도 막 붕괴되죠. 요거만 외우시면 돼. 구조물이 붕괴된 사고를 중대 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물어봤는데 답변 못하면요, 공부 안 하면 뭐 공부 조금만 하면 이건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대 사고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사후 대책을 하고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원인을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한다. 그 다음에 발주처에 보고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건기법상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는 어떤 경우냐 이겁니다. 우리 집 앞에 맨홀 하나 만드는데 책임감리단은 500원 급이 치더면, 그래서
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공사는요 무조건 책임감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원에 하는 업무 내용이 뭐냐. 근데 여기 보면 말이 많은데요. 따라서요. 공품 원활한. 크게 공품 원활한. 여러분들이 책임감리단장이 현장 가서 하는 일은요. 시공계획서, 공정표, 시공상세도, 자재 요거, 품질관리계획, 설계 변경, 요런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 내용은 현장 소장이 하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품 원활한을 관리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놓으시고요. 책임감리원의 업무 내용 그래가지고 공품 원활한 이렇게 약자로 써놓으시라고요. 그렇게만 답변해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측감리가 있어. 감리원의 종류에는 감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무슨 감리가 있어요? 감리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이렇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1차 시험에도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감리의 종류를 얘기하고 각 종류별로 업무 범위를 써라는 게 1교시에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거요. 1차 시험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검측감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거 안 봐도? 여러분 검측감리가 하는 일은 뭐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검측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각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하기 전에 사전에 똑바로 설치했는지 요 업무 범위는 토공, 토리벽, 가물막이, 사면한장 이런 공정에 대해서 그죠? 검측만 해주는 사람을 검측감리라는 거예요.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검측만 하는 감리원을 검측감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책임감리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감리원의 배치 기준.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 그 다음에 총 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00억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죠?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가 있어야 된다. 요것도 건기법에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다른 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수석감리사라는 게 있고요. 감리사의 등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석감리사. 요걸 단장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감리사, 감리사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도 아주 재수없는 표현인데 이거 진짜 재수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검측감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갑니다. 감리사로서 10년 이상. 근데 여기에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 무조건 수석감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사라는 건 뭐냐?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군용. 그러니까 기술사가 있으면 바로 이거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경력이 10년만 있으면 바로 수석감리사가 된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내가 기술사가 없어. 그러면요, 이 사람이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술사는 경험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기술사는 4년 만에 낼름 땄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는 4년 됐다. 그러면 바로 감리사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기사 자격만 가지고 있다면 9년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요놈은 5년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감리사와 기술사와 기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면접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럼 요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리원의 등급을 감리사, 감리사보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감리사보. 이게 새끼 감리 얘기하는 거죠. 건기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 훈련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요건 기본교육을 2주 이상 받아야 되고요. 전문교육은 최초 1주 이상, 승급시 1주 이상 이런 게 있어. 특구기술자인 경우는 3년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또 가서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감리원은 기본교육을 2주 이상.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는 들어오니까 요거 교육훈련 기간은 2주, 요거 1주 이렇게 기본교육은 2주, 전문교육은 1주 이상, 3주. 그거는 좀 외울 수 있죠. 요런 걸 물어봤는데 답변을 낼름낼름 하잖아. 그럼 나가라래. 합격했으니까.
그리고요, 요거 낼름낼름 답변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똘똘하다네. 그래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요런 거를 잘 외워서 재수 좋겠다, 문어놈한테 걸리면은 다른 거 안 모르고 그냥 대승에 나가라면 아주 그냥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지난번에요, 이걸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일 개판치잖아? 그럼 부실벌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실벌점 중 가장 큰 벌점은 몇 점이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3점이거든요. 3점. 보통 1점에서 3점까지 부실벌점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부실벌점을 때리도록 하면 안 되고요. 발주에 계신 분들이 나오시잖아? 그럼 아양을 좀 잘 떨어가지고요, 부실벌점 맞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 특히 감리회사에서 부실벌점 맞으면요, 그건 집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주하는데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쳐요. 이거요. 최대 3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부실벌점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1점에서 3점인데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9점으로 분개됐다. 3점 맞는다는 얘기야. 예. 경미하다. 1점이라는 겁니다. 균열이 살짝 같다. 그럼 2점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범위를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10점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조지는 거고. 그래서 부실벌점은 때려봐야 3점인데 3점이 100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3점 맞으면 그건 가는 겁니다. 집에. 그 다음에 건기법상에서 규정하는 특급 품질 관리, 이거 특급, 같이 하면 특급, 따라서 특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있어요. 예, 특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공사금이 커야 되자가 돼요. 예, 총 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특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기술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특급 품질관리원은 요거 기술사가 배치가 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1,000억 원 이상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100제곱미터 이런 거는 골치 아프니까 외우지 마세요. 예, 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이면은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구나, 이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메모할 수 있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특급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 범위는 뭐냐? 그러면요, 기술사면 된다. 요거만 알고 계세요. 요거.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가지면은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이라야 돼. 여기 보면 계속 건기법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어떻게 되니? 아까 본 거죠? 예. 그 다음에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예,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요, 토공, 터널, 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죠. 이건 환경보정비 산출 방법은 직접 공사비에다가 1.8%까지 때려서 환경보정비를 우리가 견적할 때 합니다. 요거는 알고 계세요. 요거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환경보정비라는 건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보정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필요한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직접 공사비에다가 약 2% 정도 때려서 하면 된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폐기물 처리 재활용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처음에 수집을 해야 되고요. 갖다 운반비가 있어야 되고요. 중간 처리비가 있고 최종 처리비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여러분들 건기법에 보시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준비하신 건기법 2011년 개정판에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야. 안전관리에는 어떤 법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시특법에서 시특법 그러면요, 시특법 이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시특법, 예, 시특법 이거 알고 계세요? 따라 시특법. 예, 그래서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정밀 점검은 언제 하느냐 이겁니다. 시설물 같이 하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밀점검은 언제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시합니다. 이거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보통 5년에서 10년이죠. 터널 10년, 그죠? 아스콘 포장 3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예,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구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시설물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일종 시설물입니다. 요거 말하고 있어요. 정밀안전 진단을 대통령으로 정한 거 딱 해야 된다 이거야. 집구석에 있는 맨홀 파이프를 갖다가 정밀 점검한다는 건 또라이고요. 요거 일종 시설물이라는 겁니다. 교량, 댐, 하천, 항만, 터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일종 시설물이 뭐냐 그러면 교량, 댐, 하천, 항만, 터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따라서 교량, 크게 교량, 댐, 하천, 항만 일종 시설물이 뭐냐. 근데 그걸 답변 못하면요 아주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서 보면요. 그렇다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일종 시설물을 어떻게 했느냐. 현수교, 따라서 현수교, 그게 한번 따라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그 다음에 경관장이 50m 이상 되는 교량은요. 여러분 한강상에 걸쳐있는 교량은 경관장이 전부 다 50m 이상 돼 안 돼요? 전부 다 50m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50m 하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밖에 안 돼요. 예, 50m 같으면요 52도 웨지로 허리까지만 스윙하면 허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어깨까지 스윙해서 살짝 탁 넘으면 50m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한강상에 걸려있는 다리는 전부 다 일종 시설물입니다. 예, 터널 이런 거야. 사장교, 현수교 이거 센 거지 아주. 경관장이 이거 뭐 500m 막 1000m 이런 거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터널은요 연장이 1000m 이상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연장 이연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터널의 총 길이가 1000m 1000m 이상 되는 터널을 일종 시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경우는요 전부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트러스교, 댐 이거 다목적댐, 소양강댐 이런 거. 다목적댐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 그럼 소양강댐, 충주댐, 예? 대청댐, 이런 걸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량댐, 하천항만 터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일종 시설물이 뭐냐? 교량댐, 하천항만 터널. 그래서 최소한도 요 정도는 알고 계세요. 요거하고 요거는요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예? 댐, 하천항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냐. 예, 요거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메모하시고요. 요거는요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예, 준공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어. 예, 그러면 11년차 되기 전에 하라는 얘기야. 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중대결함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대결함. 우리가 중대결함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요. 결함을 영어로 다 디펙트라 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건 deficiency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태레들에서 일할 때 있잖아요. deficiency report를 내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준공하잖아. 예, 준공검사에는요. 예비 준공검사가 있고요. 예비 준공검사가 있고 최종 준공 파이널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예비 준공검사를 프리미너리 디피션시 레포트를 이 결함 레포트, 결함 보고서를 발주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이걸 들고 나와서 일일이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함이다. 이게 흠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디펙트란 말이 이런데 흠집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대 결함이라는 걸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중대 결함은 한마디로 뭐야? 붕괴입니다. 근데 쇄골, 부등치마, 파손, 부등치마, 파손, 부식, 파손 이거 전부 다 이런 거. 그래서 중대 결함이 뭐냐 여러분 구조물의 파손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 말도 안 나오면 조지는 거야.
예, 구조물의 파손. 요거 하나는 암기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중대결함이라는 거는. 예, 중대결함이 뭐냐. 예, 그러면 교량댐 하천항만의 파손이다. 어? 주로 중대결함. 그러면은 교량댐 하천항만 터널. 요걸 얘기한다. 하여튼 중대가 들어가면 무조건 교량댐 하천항만 터널이 나오면 돼. 예, 그 정도 읊을 줄 알면요. 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특법이 중요한데요. 중대결함 발견 시 통보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중대결함이 발생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중대결함이 나오면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내려면 어떻게 해요? 중대결함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내용을 알려면 중대결함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구조물이 어디에 있냐. 예, 그 다음에 그죠? 요 관리 주체가 어디냐. 서울시 거냐. 도로공사 거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밀안전 진단을 했냐. 안전점검을 했냐. 이런 걸 전부 다 보고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발주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누가? 현장 소장이. 예,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소재지. 그 다음에 시설물의 구조물의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준공 시기가 언제냐.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냐. 안전진단으로 중대한 결함이 생겼다. 그런 구조물의 종류, 그 다음에 여기 위치,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찾아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네. 여러분들 뭐 토목 기술자니까 알 거 아닙니까? 할 때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둥이 없던구만. 예, 그 안에 내부를 보니까 허당이야. 기둥 없는 거 좋아하면 안 돼. 기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뭐가 있냐. 이건 보수보강 실적 얘기하는 겁니다. 유지관리 실적이라는 건 보수보강 실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유지관리를 한다는 건 보수보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의 실적은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되느냐.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발주에다 보고하는 거죠. 예, 관할 관청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정하는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결과 평가 대상은 뭐냐 이런 게 요거죠. 정밀안전 진단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시설물의 중대한 파손이 인정된 경우에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안전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절대적으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진단 하라 요 뜻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 쉽잖아요.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결과 평가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안전의 위험이 느껴지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야 된다. 뭐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이 뭐냐. 안전진단 지침. 서에는 뭐가 있냐 이겁니다. 예. 실시자의 구성원의 수립 시행, 장비, 뭐 점검 방법 여기 다 좋은데요. 여기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할 때 그 지침서에 포함될 그러니까 정밀안전 진단 지침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정밀안전 진단 지침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 돼요. 예? 그 해당 구조물의 도면, 시공할 때 시방서, 재료를 뭘 써야 되냐, 그죠? 그 다음에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놈이 누구냐 이겁니다. 하는 놈. 그 다음에 정밀안전 진단 계획. 그 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돼. 장비. 요거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면, 준공도면. 두 번째 여기다 시공도면이라면 안 되지. 예, 정밀안전 진단을 시공 중에 하는 예는 없잖아요, 그죠? 준공한 구조물에 대해서 10년 지나고 나서 1년 내에 해야 된다. 아까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도면. 준공도면 요거만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진단자, 전문가. 그 다음에 장비. 요거만 읽으면 됩니다. 요 밑에 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안전취약시설이 뭐냐 이겁니다. 소규모 코딱지만 한다는 취약시설을 본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그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작살내는 경우가 많아. 이거. 예, 요런 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는 어떤 걸 얘기하냐. 이거를 갖다 중대사고라는 거야, 이게.
이게 뭐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중대 사고 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말은 중대 사고를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사망 사건,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있든지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 이런 걸 우리가 중대 사고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는요. 구조물이 붕괴, 돼진 거나 실종자 3명이나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중대 사고예요.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에서 정하는 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정기 점검은요 6개월에 1회 이렇게 돼 있어. 요거 하나는 외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안전 등급에는요 A, B, C, D, E 등급이 있습니다. 하천의 종류도 A 하천, B 하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안전 등급에는 A, B, C, D, E가 있다. 다짐 방법에는 종류가 A, B, C, D, E 다짐이 있습니다. 하천의 종류도 A급 하천, B급 하천, C급 하천이 있어. 그래서 안전 등급에는 A, B, C, D, E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A 등급은요 아주 안전한 거고, 요 E 등급은 뭐냐면요 금방 붕괴될 것 같으니까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바로 보강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걸 E 등급이라 그래. 최상의 상태를 A 등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상의 상태.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거 요거. A 등급과 E 등급까지가 있는데 A 등급은 최상의 상태고 E 등급은 금방 붕괴될 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야 머리에 외워지겠죠. 그 다음에 안전 진단을 할 때 어떤 놈이 와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요거는요. 정기점검은 건기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 정밀점검은 고급 기술자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특급 기술자 이상. 이거는 뭐냐면요 기술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기술사가 있는 놈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이란 말과 정밀점검이란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정밀안전진단은 기술사가 해야 된다. 요거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뭐냐 얘기했습니다. 2종 시설물을 외우지 마시고요. 1종 시설물이 뭐냐 따라서 교량, 댐, 하천, 항만 이걸 갖다 우리가 1종 시설물이라고 했잖아요. 특수교량, 경관장이 50m 이상, 그 다음에 터널은 1000m 이상, 지하차도는 500m 이상. 지하차도 500m면 긴 겁니다. 그렇죠? 철도, 철도에 있는 트러스 교량, 그 다음에 항만 시설물, 방파제 안벽 이거 얘기하는 거고, 댐은요 다목적 댐. 그렇죠? 댐은 무조건 일정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요거 국가 하천, A급 하천 이런 거예요. 국가 하천은 우리가 1종 시설물이라 해요. 지방 하천을 2종 시설물이라 합니다. 상하수도, 광역 상수도 3단계, 내가 광역 상수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광역 상수도 공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종 시설물이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붕괴된 거, 이게 붕괴된 거, 이런 게 붕괴된 거를 우리가 중대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하자 담보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다른 걸 외우지 말고요. 교량은 10년 따라서 교량 10년. 요거 500m 이상, 이거 연장이 500m 이상 되는 교량, 경관장이 50m 이상 되는 교량,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슨 시설물이라고 해서 할까? 1종 시설물이라고 했죠. 1종 시설물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요것도 터널인 경우에 1000m 이상 터널을 우리가 뭐라 그래서 할까? 1종 시설물에는 10년. 요거. 그 다음에 댐 10년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교량 터널 댐은 10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야. 교량 터널 댐 이렇게. 나머지는 보통 일일이 다 외울 필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1교시 용어에 났죠. 1교시 용어에 났다고 이 문제가. 하자 담보 책임기관. 이건 이런 거 실제 중간에도 있죠. 따라서 교량, 터널, 댐 10년. 그다음 포자가 몇 년이에요? 도로 포자가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3년이죠. 안전 등급 기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안전 등급에는 A, B, C, D가 있다라서요. 따라서 A, B, C, D. 그 다음에 요거는
최상의 상태고요. 요거는 심각해. 그래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보충을 해야 되는 걸 2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A, B, C, D. 이건 과락이죠. 요거는. 그죠? A등급은 최상의 상태. B등급은 2등급은 그 나머지는요. 일부만 보수하면 된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돼. 근데 이거는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돼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2등급이면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노마트 같은 거는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최소한도 안전인단 한 달을 해야 됩니다. 최첨단 장비 갖다가 대고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난리치니까 그냥 어제 뉴스에 오케이 괜찮다 그래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케이 하겠죠. 구조 안정상 주요 부위의 중대 결함에는 어떤 게 있냐? 교량, 터널, 교량, 댐, 터널, 교량, 댐, 하천항만 이거 보고 그러죠? 중대 결함은 주로 터널, 교량, 댐, 하천항만을 중대 결함에 해당 일종 시설물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 중대 결함이 뭐냐? 그죠? 아까 보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오래 입력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안전 진단 장비는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균열 측정기가 있어야 되고 초음파 측정, 철근 탐사기가 있어야 되고요. 교량에서 변형 측정기가 있어야 되고 유독가스 탐지기가 있어야 되고요. 유속계가 있어야 되고요. 항만한 유속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연분 측정기, 코아 채취기 이런 거 있죠. 측량기 이런 거.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안전진단 장비 주로 구조물 할 때요. 이 균열폭 측정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거 반발 경도가 슈미트 한마 얘기하는 거죠. 이거 두 개는 알고 계세요. 반발 경도, 뭐 균열폭 측정기 저런 것도 기억이 안 나면 완전히 건 잘못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시트법에서 규정하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 및 제출 시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에 대한 얘기야. 여러분들이 안전진단, 안전점검, 정기점검 이런 대단한 거 할 때 반드시 내야 될 게 중앙도면이에요. 요거. 그 다음 구조계산서. 그러니까 테크노마트가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야 원인을 분석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일할 때 시방서. 그 일할 때 내역서. 싸구려로 했냐. 이런 거. 케이블도 말이죠. 비싼 걸로 했냐. 이런 거. 근데 구조계산서. 구조검토를 어떻게 했냐. 어떤 의미 했냐. 제대로 된 의미 했냐. 날라리게 했냐. 이런 거 찾으라는 거야. 기타 보고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고가 일단 나면은 여러분들이 안전진단 하러 가기 전에 먼저 여러 안전진단 전문회사에다가 극동원세라서 시공한 다리빨이 무너졌다. 그러면 안전진단 전문회사에다가 이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안전진단 전문회사가 파악을 해서 현장 가서 보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 하냐면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요거.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가죠? 중대결함, 뭐죠? 기억이 나죠? 일정시설물 뭐 알았어요? 교량댐, 하천항만, 터널. 그 다음에, 아까, 일정시설물 중에서 터널은 연장이 몇 미터라고요? 1000m. 교량은요? 500m. 스파는? 50m. 그 다음에 하자단 모청기간이 터널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교량도 10년. 그 다음에 댐은 몇 년이에요? 10년. 나머지 기타는 3년 아니면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요령입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거 몇 개만 딱딱딱딱 외워놓으시면은, 되는 거예요.